오늘은 중학탐구생활 초대석을 마련해 봤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따끈따끈한 선배를 모셔서요.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중고등학교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대학 생활을 앞두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해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나태주 시인의 왜 다시 중학생에게라는 시도 있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중학생들한테? 중학생 때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굉장히 방황하는 시기일 텐데 사춘기에 막 접어들어서 되게 인생에 불만이 많고 그럴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는 사실 그때 겪는 힘듦이랑 뭐 자기 역경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별거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소한 일들이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미래를 위한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20대 때 했던 고민이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대학생이 돼서 보니까 중학생 때 했던 거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 같아요. 중학생 때는 모든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나요? 사춘기라서?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친구들이랑 지금 연락한 친구는 많이 없지만 그때 친구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그때 학업이나 아니면 가족 관계나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외부, 나보다도 가족이나 친구, 이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신한테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라기보다는 중학교,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 없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친구가 인생의 전부고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렇게만 살았었는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학교를 같이 안 다니니까 연락을 거의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점점 사이가 소원해지더라고요. 뭐 1년 만에 소원해질 사이에 나는 뭘 이렇게 정성을 쏟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더욱 소중해지고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나밖에 없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 친구 관계에 많이 몰두하고 있잖아요. 지금 친구들은. 그러면 친구 선택의 기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친구 선택이라기보다는 저는 친구를 골라서 사귀었다기보다는 모두랑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었는데 그 중에서 남는 친구들은 잘 웃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고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선호도가 높죠. 잘 웃어주고 공감을 잘해주고 그런 게 친구 관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사춘기에서 축을 찾아 할 거고 또 하나는 가족과의 트러블이 많잖아요. 사춘기 때는 아무래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춘기에? 가족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일단 저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오빠랑 연년생이라서 오빠도 사춘기였어요. 오빠랑은 시비를 걸거나 싸우고 그럴 때만 되면 아 오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오빠가 내 동생이었으면 나는 오빠한테 잘해줬을 텐데 오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못해주나 하면서 오빠가 없어지길 원했죠. 지금은 잘 지내지만 그때 당시는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았고 엄마 아빠랑은 사춘기라고 하면 왜 나를 이해 못해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엄마랑은 대화를 많이 했어서 그렇게 막 이해를 못해주고 트러블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느 애들처럼 용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통금 시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춘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하고 무심한 부모님이 있다. 그럼 어떤 부모님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사춘기인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무심한 성격이 좋지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엄마랑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맞춤으로 사춘기라고 해서 항상 멀어지고 거리만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율하는 게 좋고 또 대화가 잘 되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나마 편안하게 사춘기를 보낸 것 같네요. 사춘기에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하면 친구 또 가족하고 공부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학업 부담이 늘어나나요? 초등학교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진로랑 연관되는 게 크니까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건 공부가 딱히
소용이 없는데 이제 중학교부터 내신을 챙기면 그 내신으로 등급이 나뉘고 등수가 나뉘고 그 등수로 인해 고등학교를 가고 그럼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그 커리큘럼은 시작이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생기기는 하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서 아,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좋은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공부 압박을 받지 않았어서 공부 안 하고 즐겁게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와 지금 괜찮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 그 시기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고 따뜻하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춘기 중학교 친구들이 보통 친구, 가족, 공부 이런 것 중에 뭐를 제일 힘들어하나요? 사실은 친구죠. 저도 친구를 가장 힘들어했고 주변 애들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고민 상담 한다고 하면 거의 친구 얘기 아니면 연애 얘기 거의 이런 학업 얘기는 거의 없었고 가족 얘기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가장 사춘기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고민이 친구 관계이군요. 친구 관계를 뭐 잘 풀어내는 그런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못 그랬지만 이제 와서 가장 후회하는 건 앞뒤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가장 큰 분란을 만드는 게 뒷담화거든요. 뒷담화를 함으로써 갈등이 조성되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는 것만큼은 조심해야 되고 말실수 같은 것도 조심하면 그것만 빼면 친구 관계에 문제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인터뷰에서 중학생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내가 다시 중학생이 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제가 중학생이 된다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 놀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좀 후회되는 게 중학교 때부터 기초를 쌓아야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 쌓은 기초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심화 과정까지 거치면 그게 바로 수능이거든요. 수능 준비할 때 중학교 기초부터 다시 했었어요. 중학교 때 조금 너무 놀지 말고 학교 수업만 듣는 정도 딱 그 정도만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중학생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려줬는데요. 마지막으로 중학생 때 공부를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알려주세요. 사실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건 그렇게까지 많은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상관없으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뭐 내신에 봉사활동에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딱 그 교과 과정 학업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 수학은 중학교 때부터 기초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학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국어. 국어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는 활동형 교육을 많이 하니까 중학교 때 이제 국어에 대한 흥미나 공부로는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키워놔야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은 이야기 중학생들한테 들려줘서 고맙고요. 중학생들 파이팅 모두 파이팅 하세요.